안녕하십니까. 저는 뇌신경학과 마음, 문학의 세계에 세미나를 5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 내과 의사 그리고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뇌와 마음은 기억이다. 5회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세미나를 하는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뇌와 마음의 세 분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뇌와 마음에 관해서 분류가 많이 혼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뇌와 마음을 세 분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와 마음은 이성의 뇌, Brain of Rationality, 그리고 감성의 뇌, Brain of Sensibility, 그리고 정서의 뇌, Brain of Affection이라고 하는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목표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문학을 하는 작가들과 문학학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경과학을 여러분에게 세미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쉽게 신경과학을 설명을 해서 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쉬운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표로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도표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이 잘 아시는 로당의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생각하는 사람이 기억을 받아서 기억을 만들어서 이 기억을 통해 가지고 개념도 만들고 상상도 만들고 정서도 만들고 해서 말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도표를 이 세미나가 끝났을 때에는 완전히 이해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도표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감각과 사물이 기억이 돼서 1차 의식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것이 2차 의식이 돼서, 그리고 이것이 생각으로 나오는 것. 요 도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벨상을 받으신 제랄드 에델만의 도표를 제가 모디파이하고 특별히 보강해서 감정과 감성을 어떻게 여기다 보합을 했는가 해서 만드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세미나. 제1세미나는 뇌,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영어로는 브레인인데 그 브레인을 아나토미, 해부학이라고 합니다. 해부. 이 브레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브레인의 구조와 브레인의 기능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해부학과 기능을 의과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모디파이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전체가 꼭 축구공처럼 되어 있는데 쭈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브레인, 뇌가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뇌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뇌. 지난 5천년 동안 인류가 브레인이라고 말한 것은 이 보이는 뇌를 말했는데, 이 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안 보이는 뇌도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안 보이는 뇌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뇌라고, 브레인이라고 말합니다. 뇌는 이와 같이 둥그런 모양으로 있고 주름이 많이 갈라져 있고 이렇게 갈라지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전두엽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앞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는 운동의 뇌, 운동의 뇌라는 것은 executive, 행정부처럼 운영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뒤쪽에 여기서 이렇게 뒤에 보이는 이 전체는 감각의 뇌라고 합니다. 센소리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요 보이는 요 부분을 두정엽이라 하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후두엽이라 하고,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을 측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 밑에 약간 검어접적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레벨룸, 소뇌라고 합니다. 소뇌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요 밑에 이렇게 조그만 가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 밑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연결되는 것이 척추가 되겠습니다. 스파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한 위치에 마이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뇌 하부의 뇌라고 합니다. 대뇌 하부의 뇌. 이 보이는 전체를 브레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 약 85%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대뇌를 영어로 세레브rum, 다른 말로는 콜티칼 브레인이라고 말을 하고, 요 밑에 검어접적하게 보이는 이 부분에 이것을 소뇌, 세레벨룸,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처럼 올라가는 이 부분을 대뇌 하부의 뇌, 서브콜티칼 브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대뇌는 뇌 전체의 85%가 되며, 여기에 소뇌는 8%, 그리고 안 보이는 이 부분 서브콜티칼 브레인, 대뇌 하부의 뇌가 약 7%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MRI를 찍어 보시면은 이와 같이 뇌가 보이게 됩니다. 이 바깥 부분은 해골이죠. 뼈로 다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눈이 있고, 그리고 코가 있고, 그리고 입이 있겠죠. 이렇게 입이 있습니다. 이게 턱입니다. 입이 되고, 요 위에 이렇게 해골 속에 보시면은 요와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 요것이 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요 부분 밑에 이하를 척추라고 부르고, 여기 해골 속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뇌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처럼 보이는 요 부분을 대뇌 하부의 뇌라고 하고, 서브콜티칼 브레인, 그리고 보이는 위에 보이시는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 이 전체 이 부분을 갖다 대뇌라고 부르고 소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뇌는 일단 이번 강좌에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밸런스 같은 것을 맡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빼버리시고 대뇌 하부의 뇌, 그리고 대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이 부분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척수, 물입니다. 물이 들어있고, 요렇게 보이는 이 부분, 요 파란 요 부분은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갖다가 서로 합혀주는, 그 사이에 합혀주는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거는 전기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뇌는 보이는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대뇌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익혀두시면 상당히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의 뇌는, 브레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간의 뇌는 제가 알기로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뇌, fresh brain, 그리고 거기에 육체적인 기능, 펑션이 들어있는 육체적인 뇌가 있고, 그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적인 뇌, 마인드,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마음의 기능이 다릅니다. 육체적인 뇌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뇌의 기능이 있고, 마음적인 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능이 다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뇌, 스피리추얼 브레인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브레인. 그래서 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인 뇌,
마음적인 뇌, 영적인 뇌. 영적인 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육체적인 뇌와 마음적인 뇌가 있을 것이고, 영적인 뇌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 육체적인 뇌와 마음적인 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는 육체적인 뇌, 브레인에 관한 것하고, 다음 시간 제2 강좌에서는 마음적인 뇌, 마인드를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뇌의 구조, 삼중 구조를 가지고 볼 때 분야의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뇌를 공부하는 학문, 그것을 자연과학, 특별히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 신경과학에 이거 육체적인 뇌에 병이 나 있는 상태, 병이 난 상태를 갖다 공부하는 학문을 신경학, 신경병학, 뉴럴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인 뇌, 마음적인 뇌를 공부하는 학문을 심리학, 사이코로지, 철학 같은 것이 되겠고, 병든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정신과학, 사이카이트리가 되겠습니다. 사이카이트리. 그리고 영적인 뇌가 있는데, 영적인 뇌를 공부하는 학문을 신학, 테올로지가 되겠습니다. 신학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는 육체적인 뇌, visible brain, 눈에 보이는 뇌, 지난 5천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뇌, visible brain, fresh brain, 육체적인 뇌. 육체적인 뇌는 죽으면은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정신적인 뇌, 마음적인 뇌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육체적인 뇌, visible brain을 갖다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뇌는 좌우의 뇌로 나눠져 있다. 좌우의 뇌로 나눠져 있다. 과거에는 뇌가 좌우로 나누어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980년도 때는만 하더라도 좌뇌는 이성의 뇌, 우뇌는 감성의 뇌라고 이렇게 알고서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좌우의 뇌는 서로 이퀄, 동격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한 좌우의 뇌는 한꺼번에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싱크로너스, 한 번에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좌우의 뇌를 하나의 뇌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크로너스란 말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그러나 엄밀히 치면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보면은 대개 좌측 뇌, 왼쪽 뇌가 우성이 돼 가지고 왼쪽 뇌가 모든 것을 그렇게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좌우의 뇌를 생각하지 마시고, 좌우의 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좌우는 같이 활동한다. 그래서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그죠? 뇌는 좌우의 뇌가 있는데 한꺼번에 같이 활동을 한다. 근데 가끔 좌우의 뇌가 달리 활동하는 그런 이상적인 병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우의 뇌 가운데 한쪽의 뇌, 좌측 뇌, 주로 좌측 뇌를 생각할 때 좌측 뇌를 상하, 위에 있는 뇌와 아래에 있는 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뇌가 통째의 뇌가 있다고 그랬죠. 85%의 대뇌, 15%의 대뇌 하부의 뇌, 여기 7% 되겠죠. 이걸 보면은 좌우로 완전히 나눠집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좌측 뇌가 되겠고, 이쪽이 우측 뇌가 되어 있는데, 이 대뇌를 보시면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대뇌 하부의 뇌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손에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헐렁헐렁 떨어진 게 아니라, 이쪽 뇌와 좌우의 뇌, 또 여기서부터 위아래 완전히 전깃줄, 파이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360도 방향으로 완전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사천리하게 이 일이 진행되는 IT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우의 뇌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좌우의 뇌가 왜 좌우의 뇌, 상하의 뇌, 위에 있는 뇌와 아래에 있는 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것이 요 위에 있는 것, 요것이 상, 위쪽이 되고, 요것이 하쪽, 상하, 위쪽 뇌, 85%의 뇌와 7% 뇌, 상하의 뇌, upper brain, lower brain, upper brain, lower brain으로 이렇게 나누시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1층의 브레인, 2층에 있는 브레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상하의 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상하의 뇌가 중요한 이유는 위에 있는 뇌, 대뇌죠. 영어로는 cortical brain이라고 하는데, 세레브름, 이것은 이성의 뇌가 되겠습니다. 이성의 뇌고, 후천성의 뇌가 되겠고, 밑에 있는 대뇌 하부의 뇌, 약 7%에 해당되는 작은 부분, 마이크처럼 생기는 그 부분을 대뇌 하부의 뇌를 1층의 뇌라고 하고, 이것은 감성의 뇌, 이성과 감성, 혹은 이성과 감정이라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감성이지만은 이성과 감정의 뇌라고 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천성의 뇌에 비해서 여기는 본능의 뇌, 즉 선천성의 뇌가 되었습니다. 선천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면, 태어날 때 이미 그 안에 내용물이, 기억이 꽉 차 있는 것을 선천성이라고 하고, 누구나 DN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뇌는 태어났을 때 그 안에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안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이성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후천성이라고 합니다. 후천성. 이성의 뇌, 후천성의 뇌, 감성의 뇌, 선천성의 뇌. 이 선천성을 본능의 뇌, 다른 말은 DNA에 의한 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성의 뇌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성의 뇌, 서사적인 것, 감성의 뇌, 서정적인 것,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5,000년 동안에 우리가 써왔던 방법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성의 뇌가 있고 밑에 감성의 뇌가 있는데, 그 중간에 정서의 뇌가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정서 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상중하로 다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층, 1층은 똑같습니다. 감성의 뇌는. 근데 2층에 해당되는 대뇌는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대뇌 피질, 이걸 갖다 세레브랄 콜텍스와 네오콜텍스, 신피질, 새롭게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대뇌 피질 밑에 대뇌 변연계, 림빅 시스템, 영어로 림빅 시스템, 꼭 바퀴처럼 생겼다 해서 한 바퀴 삥 도는 거기 때문에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서브코르텍스, 여긴 서브콜티칼 브레인,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콜티칼 브레인, 요 밑에 있는 서브콜티칼 브레인, 요거는 나눠가지고 세레브럴 콜텍스와 림빅 시스템, 서브콜텍스로 나누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제일 위에 있는 3층 신피질, 대뇌 피질은 이성의 뇌가 되겠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대뇌 변연계, 림빅 시스템, 서브콜텍스는 구피질은 2층의 뇌는 정서의 뇌가 되겠고, 그리고 대뇌 하부의 뇌, 1층의 뇌는 감성의 뇌, 본능의 뇌, 선천성의 뇌, 감성의 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 상중하의 뇌가 중요한데요. 상중하. 아까는 이게
좌우의 뇌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뇌 위에 부분, 이것이 상. 한쪽 부분만 볼 때 이것이 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밑에 있는 것이요 상하의 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을 이렇게 잘라 봤을 때 반을 잘라 보시고, 그리고 요 측두엽에 보이는 것을 없애버리고 보면은 이걸 잘라서 반을 잘라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쪽 편에 보이는 것이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대뇌 이 부분을 자른 부분이 되겠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겠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이 전체가 대뇌 하부의 뇌. 여기 보시면 요 파란 부분이 물이 들어있는 것이고, 요 하얀 요 부분은 양쪽 뇌가 서로 합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대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돌아서 분홍색을 삥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도는 것이 대뇌가 되는데, 이 대뇌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즉, 요 빨갛게 보이는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분,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축두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마치 림빅 시스템, 바퀴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변연계라고 말하는데, 알기 쉽게 위에 있는 3층, 3층이고 2층이고 그리고 1층이 되겠습니다. 1층의 뇌는 감성의 뇌, 2층의 뇌는 정서의 뇌, 그리고 3층의 뇌는 이성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 2층에 있는 정서의 뇌는 요렇게 보이는 이것을 해부학적인 변연계라고 합니다. 이 해부학적인 변연계하고는 또 다릅니다. 보시면 요 앞에 있는 것이 전두엽인데 요 뒤에 있는 것이 감각의 뇌.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별로 이 변연계 작용을 하질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 변연계 가운데 삥 돌아가 있는 이 앞에 있는 변연계가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는데, 정작 이 편도체와 해마는 하는 일이 정서의 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데, 편도체는 무엇을 하는 거면 요 밑에 있는 대뇌 하부에 있는 뇌, 여기에 소속돼서 감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해마는 기억을 만드는 이 대뇌 전두엽과 전두엽이 하는 이 일을 여기서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마는 저 앞으로 나가게 되고 편도체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남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길목밖에 안 되고, 요 앞에 있는 이 부분,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정서의 뇌가 되겠습니다. 정서의 뇌.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이 되려면 우선 척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척추, 요 밑에 이렇게 된 부분이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가 있어야 바디를 형성하죠. 그리고 바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되는데, 척추는 여기까지가 해골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뇌가 아니죠. 같은 뇌라고 할 수 있지만 뇌로 취급을 하지 않고 척추로 따지칩니다. 그러면 어느 동물이든지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척추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뇌간, 브레인 스템이라고 합니다. 뇌간.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간뇌, 다이엔세팔론, 간뇌. 그래서 요 전체를 가리켜서 대뇌 하부의 뇌, 아까 말한 요 대뇌 하부의 뇌가 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뇌 하부의 뇌가 되겠고, 그리고 대뇌 옆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가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보면 소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뇌가 이렇게 여기에 소뇌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대뇌 하부의 뇌 여기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림빅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습니까? 림빅 시스템이 이렇게 보이죠. 요까지가. 그래서 요까지 발달된 것이 림빅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림빅 시스템 위에 갑자기 또 한 바퀴 크게 많은 부분이 생기는데 대뇌 피질이 되겠습니다. 대뇌 피질인데,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대뇌 뒤쪽에는 감각의 뇌가 되겠습니다.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전두엽이라 합니다. 프론탈 로브. 전두엽이고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전두엽이고 그것이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을 보면은 fish, 어류는 척추와 뇌간,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척추와 뇌간이 있습니다. 척추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디를 유지하고 그리고 감각을 받아들이고 손발 같은 데 감각을 받아들이고 또 운동을 갖다 시켜주는 것을 일을 하죠. 그리고 요 뇌간이라는 건 요것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동물은 살아요. 왜냐하면 요 안에서 심장과 호흡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동물이 살려면 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큘레이션, 순환이 있어야 되고, 호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일이 바로 뇌간입니다. 브레인스템.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마음적인 뇌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느낌이 나옵니다. 느낌, feeling.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fish, 고기는 요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뇌가 있는데 이 뇌는 척추와 여기 척추가 이렇게 척추가 있고 척추와 뇌간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얼마든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사는데 무엇으로 사느냐면 느낌을 가지고 사는데 느낌을 갖다가 무엇으로 운동을 하냐면 반응이라고 하죠.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반응 이렇게 무조건 반응하는 반사작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위에 있는 간내까지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 뭐냐면 양서류와 파충류. 여기 보시면 여기 악어가 있습니다. 여기 파충류는 요 뇌가 여기 있는데 뇌가 여기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간내는 뭐냐? 간내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상이라고 하는 달라무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달라무스는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 큰 부분인데 대뇌와 대뇌 하부를 연결해주는 360도로 연결해주면서 뇌의 가장 중심 부부에 있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컨덕트 하는 것이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감각들, 사물과 감각이 전부 다 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대뇌로다가 분산시켜줍니다. 밤에 잘 때는 일로 올라가는 것을 꺼주고 또 켜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시상이 되겠습니다. 달라무스. 그 시상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하이포달라무스, 시상하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시상하부는 뭐라면 참 중요한 것이 우리 몸의 체온 조절하고 우리의 물 조절, 우리 몸의 수분 조절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면역 활동을 해줍니다. 면역 활동을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일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시상하부, 하이포달라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포달라무스는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마음적인 것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여기서는 의욕,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서 만들어내주게 됩니다. 욕망, 욕구는 감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은 위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느낌과 의욕, willpower, 요것을 가진 것이 양서류, 파충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어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행동하는 것이 의의 일, 어그레시브한 일도 하고 주로 먹는 일, 또 섹스, 번식하는 일, 그리고 쾌락, 즐거움, 그리고 어그레션, 누굴 잡아먹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변연계까지 발달되어 있는 동물은 무엇인가 하면 조류가 있겠습니다. 조류. 새 종류는 변연계까지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것이 편도체라고 합니다. 아미그달라 편도체. 여기에 편도체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고
감정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히포캠퍼스, 해마로 갑니다. 해마가 있는데 이 해마에서는 기억을 갖다가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첫 단계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단기 기억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달해 있는 것이 조류가 되겠습니다. 새 종류. 그래서 새 종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지저귀기도 하는데, 운동은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면 역시 반사작용에 의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반사작용,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같은 반사적인 작용, 본능적인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후에 이렇게 대뇌 피질, 변연계뿐만 아니라 대뇌 피질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은 무엇이냐? 여기서 볼 때 이 뒤에서도 발달하는데, 뒤에서 이 전두엽까지 발달되어 있는 동물들이 말하면 개나 고양이, 그리고 원숭이, 그리고 침판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이게 전두엽인데, 전두엽에서 전두엽은 발달하지 않지만 전두엽의 일부가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침판치는 여기까지 발달되어 있고, 사람은 전두엽 전체 중에 전전두엽이 발달하게 됩니다. 전전두엽은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3살이 될 때까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3살이 되면 뇌의 발달이 완성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통해서 여기 변연계에서는 아까 말도 감정이 나오는데, 이 감정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서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정서라는 것은 같은 감정은 예를 들면 놀랜다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이 감정이고, 사랑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컴포트한 것, 또 도덕관념, 이와 같은 것을 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뇌 피질에서는 무엇이 생성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전전두엽이 되면은 인지 기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인지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 세계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어느 것이 우열인가 하는 걸 비교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요 대뇌 피질이 있는 동물, 요것을 포유류, 맘마리안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거는 뭐 비교가 되지 않겠죠. 여기는 생각도 전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전두엽의 크기를 전체 대뇌의 크기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대뇌의 몇 분의 1이 되는가, 몇 퍼센트가 되는가를 가지고 그 동물의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전전두엽, 고양이는 전전두엽의 크기가 전체 대뇌의 약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개는 약 7% 정도, 원숭이는 9% 정도, 그리고 침판치나 고릴라 같은 것은 11%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30%에서 37%까지 굉장히 큽니다. 이 앞에 있는 대뇌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뇌가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물은 대뇌 가운데 전두엽이 발달이 덜 돼 있고, 뒤에 있는 감각의 뇌만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인간의 발생을 잠깐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태아가 만들어지겠죠. 태아가 만들어서 약 30주가 되면은 요까지 본능의 뇌, 그걸 갖다 소위 악어의 뇌, reptile brain이라고 합니다. 본능의 뇌, 제1층의 뇌, 이것은 약 30주가 되면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나? 본능적인 기억이 가득 차 있습니다. DNA로부터 오는 가득한 기억이 들어있게 됩니다. 이 안에. 그러면 30주가 지나면서부터 변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변연계가 만들어지고,
40주 가까이 됐을 때 보는 대뇌가 이만큼 만들어지는데 요 앞에 있는 전전두엽은 태어난 후 3살이 될 때가 돼야 완전히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제일 늦게 발달하고 또 전전두엽이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애들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 가지고 금방 걷질 못합니다. 왜? 이 전전두엽이 덜 발달해서 코디네이션이 안 되니까. 그러나 동물들은 이 뒤에 있는 운동의 감각의 발달해서 태어나자마자 금방 움직이고 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인지 기능이 인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차 의식 그리고 인간은 2차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뇌의 구분과 기능을 말씀했습니다. 대뇌는 대뇌 피질과 변형계로 되어 있는데 대뇌 피질은 뭐하라느냐?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생각하고 인지기능하고 활동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대뇌 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계는 아까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해부학적으로 가운데 측두엽에 있는 변형계 즉 편도체와 히포캄퍼스, 해마는 각각 감성의 뇌와 이성의 뇌로 빠져들고 남는 것이 전두엽에 있는 변형계만이 심리학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저는 정서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정서의 뇌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A는 도덕관념, 양심과 같은 것을 다루는 정서의 뇌가 있고 B는 사랑이라든지 한이라든지 또는 해피, 행복, 불행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변형계 정서의 뇌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뇌하부는 아까 말씀대로 척추가 있다고 그랬죠. 척추는 감각을 올려보내고 또 운동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뇌가는 중뇌, 교뇌, 연수 이렇게 3개 있는데 여기서 심장과 호흡을 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한 눈을 움직이는 것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뇌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뇌간에는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는데 시상은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해주고 시상하부는 면역관계, 체온관계 그리고 수분 조절, 당 조절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겠죠. 여기에서는 마음적으로 볼 때는 욕망, 욕구 이런 것이 나오게 됐고 또 뇌간에서는 feeling, 느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가 심리학적 변형계를 필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는 변형계 하면 해부학적으로 보이는 것을 변형계라고 합니다. 이 변형계는 전두엽 밑에 있는 변형계, 대상피질, 측두엽에 있는 편도체, 해마, 요와 그리고 간내, 시상하부, 편도체 이 전체를 갖다 합쳐서 해부학적인 변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대상피질과 안화전두엽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정서 A가 만들어지고 정서 B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편도체에 있는 편도체와 해마는 각각 감성의 뇌와 이성의 뇌로 합류가 되기 때문에 정서의 뇌에서는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걸 도표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이 대뇌입니다. 대뇌인데 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대뇌 피질이 되겠고 요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변형계가 되겠습니다. 이 변형계는 여기에 해마가 있고 여기에 편도체가 있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감성의 뇌, 시상과 시상하부, 뇌간 그리고 척추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전체가 감성의 뇌가 되겠습니다. 감성의 뇌는 여기서 발동해 가지고 이
변연계에 들어왔다는 나가버립니다. 들어왔다는 나가버리는 것은 끝이 되는데, 반대로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성의 내와 서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 안에서 정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대뇌는 이성의 뇌인데, 이성의 뇌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생각을 하고 로직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울러서 인격적인 것 또한 도덕관념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여기다 묻혀서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감성의 뇌는 밑에 있는데, 감성의 뇌는 느낌이라든지 욕망, 욕구, 그리고 감정이 있다. 감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은 요 대상 피질 가운데 요로다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더 발달된 감정이 뭔가 하면 사랑 또는 행복함, 슬픈 것, 우울한 것 또는 한스러운 것,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정서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감정과 정서란 말을 한꺼번에 말합니다. 감정, 편도체에서 나오는 감정과 정서라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있는 감정과 감성은 따로 하나가 되겠고, 요 위에 있는 정서는 또 따로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위에 있는 생각, 이성은 또 따로 되겠다. 따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뇌, 정서의 뇌, 그리고 감성의 뇌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변연계를, 해박적인 변연계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측두엽에는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한 바퀴 삥 둘러싸게 되면서 시상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대상피질이라는 것이 되고, 요 앞에 있는 것이 전전두엽의 변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치면 해부학적으로 볼 때는 앞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전전두엽에 있는 이 부분은 변연계가 아닙니다. 요거 전체가 변연계가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편도체는 감성의 뇌로, 그리고 이 해마는 이성의 뇌로 포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보면은 남는 것이 바로 이 전전두엽의 대상피질과,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전전두엽, 이 부분을 잘라서 심리학적인 변연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과 전전두엽이 같이 서로 합쳐서 하나의 정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서의 뇌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두엽에 하는 일이 정서일이 있다. 정서, 인지, 그리고 운동,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운동과 인지를 따로 떼고 하나로 하고 정서를 따로 떼서 심리학적인 변연계, 다른 말로 정서의 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 변연계를 다시 보시면은 그 안에 편도체, 이것이 편도체입니다. 이것이 해마,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할 때 반드시 편도체가 같이, 감정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는 감정이 항상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명제되어야 합니다. 감정, 편도체가 강하면 강하게 작용을 할수록 그 기억은 아주 강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것을 단 몇 분 동안에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최소한도 이것은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전체 보이는 것이 대뇌인데, 이렇게 대뇌가 되는데, 대뇌의 앞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뒤에 부분을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있는데, 이것을 감각의 뇌라 한다. 그런데 이 전두엽의 밑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변연계라고 하는, 전두엽 변연계인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변연계가 아니지만은 저는 심리학적으로 변연계, 이걸 갖다 정서의 뇌 A라고 하고 정서의 뇌 B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변연계의 해마는
이것을 떼서 전두엽에 하나로 붙이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편도체는 여기서 떼서 이 감성엔에 여기에 하나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이 부분, 변연계가 이것이 남는데, 심리학적인 변연계 A, 정서 A, 여기서는 주로 도덕관념, 양심, 모랄이 나오는 것이고, 또 뒤에 있는 이분을 정서 B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든지 한, 또는 행복,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전공하고 계시는 문학 활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 엠파시라든지 또는 은유라든지 비유 같은 것이 이 변연계 B, 정서의 뇌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서의 뇌가 분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 감성의 뇌와 이성의 뇌가 만나가지고 여기서 감성의 뇌가 얼마나 강하고 약한가에 따라서 일로 퍼져나가는 것이 크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위에 있는 전체를 갖다가 상층의 뇌, 어퍼 브레인,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하층의 뇌, 대뇌, 하부의 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뇌는 이성과 앞에 있는 정서 A를 대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성과 여기 있는 정서 B, 이걸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평론 같은 걸 보시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 뒤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감성의 뇌에 요 편도체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해서 감성의 뇌, 그래서 감정, 의욕, 느낌, 이것이 감성의 뇌가 되겠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 이 변연계, 완전히 완충제대, 휴전선처럼 만들어 있는 이 부분은 정서의 뇌,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대상 피질, 이 전체를 가리켜서 이성의 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뇌가 이렇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지만은 그 뇌 속에 보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뉴런, 신경핵입니다. 신경핵이 이렇게 다 엄청 많습니다. 6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고, 밑에 이렇게 빨갛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이 화이트 메탈, 백질이라고 하는데, 신경섬유입니다. 신경섬유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빽빽히 붙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보시면 이게 신경섬유가 다발이 요 앞에서부터 뒤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앞뒤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블라이크, 밑으로도 이렇게 연결되고 사선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또 위로 올라오고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완전 붙어 있고, 대뇌 왼쪽과 오른쪽이 타이트하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소위 코넥텀,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뇌의 특이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터넷처럼 아주 차분하게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좌우의 뇌가 같이 활동을 하고, 상하의 뇌가 서로 견제하면서 활동하고, 상중하의 뇌가 서로 조화를 맞춘다. 이것이 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건 잘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뇌, 전체 뇌의 85%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 앞에 있는 이 노랗게 된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운동의 뇌, 모터 펑션. 모터 펑션은 뭐냐면 여기서 움직이는 것, 사람이 움직이는 것, 팔다리를 움직이고 말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움직이는 일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돼요. 모터 에어리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전두엽 부분은 인지 기능, 무엇을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유추를 합니다. 우리 문학에서 많이 쓰는 유추, 비유를 만드는 유추를 하는 부분, 그리고 계획을 짜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정서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정서. 어떻게 정서를 만드는데, 주로 이 아래에 있는 대뇌 하부에 있는 뇌가 올라와 가지고 정서를 만들어 주는데, 과거에는 운동과 그리고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정서 기능을 한꺼번에 했지만은 저는 운동 기능과 그리고 인지 기능은 따로 떼고 밑에 변연계에서 정서가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감각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 측두엽.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하는 데가 되겠고, 측두엽은 언어, 청각 기능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두정엽은 텍타일, 촉각이라든지 만진다든지 또는 공간 같은 것, 시간적인 것을 갖다 활동해 주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해도 시간도 짧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뇌를 뇌수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뇌를 쉬운 두 개로 나눕니다. 구역을 쉬운 두 개로 나누는데 이것을 브로드만 뉴러널 에어리아, 브로드만이란 학자가 만들어낸 신경 영역으로 쉬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겉에서 본 모양이고 안에 잘라서 봤을 때 속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전두엽이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두엽이 되겠고, 요것이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보시면 이게 잘라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요것이 요 전체가 요것이 전전두엽이 되겠고, 요 4번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것이 운동의 뇌 전두엽 후반기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이 32 요것이 대상 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1번, 12번 이것은 전두엽에 속하지만은 심리적인 변연계가 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뒤에 여기 촉각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각을 하는 부분, 또 청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1번부터 52번까지 여러분이 하나둘 자세히 알게 되면은 뇌의 전체 기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52에 되는 것을 이렇게 바로 지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네모진 전체가 대뇌가 되겠고, 요것이 측두엽이 되겠습니다. 측두엽이고 변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요 앞에 있는 것이 전두엽이 되겠고, 요 앞에 있는 요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전체가 감각의 뇌, 감각의 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요 앞에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해마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감성의 뇌라고 하는데, 감성의 뇌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고, 여기 보이는 편도체 아미그달라도 번호가 없습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편도체를 갖다가 이 감성의 뇌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히포캠퍼스는 번호가 28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 인지기능의 뇌에 합해야 되겠습니다. 번호가 있는 것은 소위 의식기억이라고 합니다. 의식기억. 그리고 번호가 없는 것을 무의식기억이라고 합니다. 이거 또 나오겠습니다는 의식기억과 무의식기억. 그러니까 대뇌는 의식기억이 있는 부분이고, 대뇌 하부의 뇌는 무의식기억이 되는데, 특별히 측두엽에 있는 편도체는 번호가 없는 무의식기억에 속하기 때문에 감성의 뇌가 되었고, 편도체는 해마는 의식기억이기 때문에 대뇌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부분 대상 피질은 32, 30번 번호가 있고, 여기 11번과 47번은 대뇌 앞부분, 전전두엽의 앞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이것을 심리학적인 변연계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이것이 정서의 뇌 B, 요 앞에 있는 것을 정서의 뇌 A, 정서의 뇌 A는 양심, 도덕 같은 것을 다루는 부분이고, 이 32 정서의 뇌 B는 사랑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또는 슬픔, 우울 같은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문학이 여기서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중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 운동의 뇌 가운데
이 초록색으로 된 것이 운동을 행하는 부분이고, 이 가운데 44번과 45번, 여기서 44번과 45번은 브로카스 에어리아로 해가지고 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을 하는 부분이 되고, 여기서 22번 측두엽에 있는 22번은 말을,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것을 듣는 데가 되겠습니다. 말을 듣는 데가 되겠고, 그래서 들은 것을 해석,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니캐스 에어리아, 이것을 브로카스 에어리아, 서로 여기에 완전히 큰 섬유 소료가 연결이 돼 가지고 말이 들어오면 금방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후드에 보시면은 17번 시각이 들어오는 부분, 시각을 저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각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이 21번과 22번은 청각 기능을 듣고 해석하는 부분, 청각을 듣는 부분은 41번이 되겠습니다. 듣는 것이. 그리고 미각, 맛을 보는 것은 34번이 되겠습니다. 맛을 보는 게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전두엽을 보는데, 이 전두엽 가운데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팔다리 운동을 하는 부분이고, 6번 이것은 밸런스를 맞추면서 얼굴 운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요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전전두엽에는 46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46번. 이것이 전두엽, 인지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전체로 볼 때는 46번 배애측 전전두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을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참모가 같이 있습니다. 요 10번 주의 영역 attention neuronal area, 이 부분은 우리 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석을 하고 또 비교도 하고 또 추론도 하고 유추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플랜을 짜는 것, 플로트를 만드는 부분이 바로 46번입니다. 이것이 망가지면 일이 안 되죠. 동물들은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짠다든지 이런 하질 못하죠. 이 9번은 무엇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을 계획해주는 비서실장의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전전두엽이 되겠고, 이것은 전두엽. 전두엽 가운데 전전두엽을 빼고 난 다음에 전두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행동을 하는 부분. 아까 근육 운동과 그리고 말 운동, 얼굴 운동을 하는 부분.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감각을 저장해두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40번과 39번. 이것이 뇌의 시각과 촉각과 청각이 가운데로 모여서 만들어진 부분으로서 뇌 가운데 가장 하이알키, 가장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40번과 39번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것에서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읽기, 쓰기, 또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읽기, 쓰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39번과 4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아인슈타인의 뇌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뇌를 52개 영역으로 나눈다 이 생각하시고, 대뇌가 전체가 행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국회의원이 5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쪽에 50이니까 또 다른 쪽에 또 50이 있으니까 104개의 국회의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1908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지금 와서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에 와서는 중요한 것으로 발달이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MRI가 발달하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거의 다 매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개의 영역이 거의 다 밝혀졌지만 아직도 몇 군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개로만 나눠져 있느냐? 아닙니다. 뇌는 더 잘게 나눠줍니다.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것과 뉴런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뇌에는 14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뉴런, 신경세포가. 그리고 이 140억 개의 뉴런,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보조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걸 글리아셀이라고 합니다. 글리아셀. 약 600억 개의 글리아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글리아셀은 보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기억 이런 데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140억 개의 뉴런이 있다. 뉴런이 있는데 뉴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앞에 핵이 있고 또 수상돌기라는 것이 있고 축색돌기가 있고 끝에 가시가 있고 그 가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시냅스라는 것이 되어 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것이 뉴런입니다. 뉴런. 이것이 핵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부터 이 핵으로 들어오는 연결되는 이 부분을 덴드라이트, 수상돌기. 여기에서 다른 데로 보내주는 큰 것, 이거를 축색돌기. 보시면 여기에 요것이 뉴런이 되겠는데 여기에 다른 데서부터 연결되는 이 적은 부분, 이것을 수상돌기, 덴드라이트, 뉴런, 핵이 있습니다. 여기서 뉴클레우스, 여기서 핵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것이 축색돌기, 다른 뉴런에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요 덴드라이트나 수상돌기와 축색돌기에 보시면은 끝에가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가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가시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적은 가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요 가시처럼 요 뉴런 한 개에 10,000개에 해당되는 작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있는 가시와 이 세포에 있는 가시의 연결을 요 작은 부분, 이 부분이 서로 맞아줍니다. 서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10,000개의 가시, 10,000개의 가시가 서로 만나줍니다. 그렇게 만나주는 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결국은 뉴런과 시냅스. 여기 콩나물을 제가 놨는데 콩나물 대가리가 있고 이게 긴 이런 다리, 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뉴런이고 이 긴 꼬리 이것들을 갖다가 파이버, 전기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일로 나아갈 때는 전기로다가 빨리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에 시냅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시냅스는 무엇이 있느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오늘 해부학을 설명시켜 주는 것은 다 잃어버리시더라도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뉴런의 마지막에 시냅스가 있는데 그 시냅스에 두 개가 서로 뭉쳐있는 시냅스에 뭐가 들어있냐? 기억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메모리가 들어있다 이거. 기억이 들어있는데 이 기억은 단백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것이 분해가 되면 원소로 갈갈이 분해가 되고 다른 데로 전달이 될 때는 전기처럼 전달이 되고 화학물질처럼 전달이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다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은 뭐냐? 오늘 해부학을 한 마지막 결론은 신경세포, 그 마지막에 기억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기억은 뭐냐? 기억은 안 보이는 뇌, 인비시블 뇌, 마음이죠. 마음을 이루는 단위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보이는 뇌의 마지막은 기억이고 안 보이는 뇌의 시작은 기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시냅스 쪽에 들어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쪽에 가시와 다른 쪽 가시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가운데 사이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냅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시냅스, 두 개, 세 개. 요 안에 기억이 들어있는데 같은 종류의 기억들, 예를 들면 장미면 장미, 또 아니면 사람이면 사람이야, 아니면 음식이면 음식에 대한 기억이 들어있는데 이 기억이 같은 기억들은
서로 같이 서로 손을 잡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감각세포, 감각의 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감각의 뇌에 저장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기억이 만들어진 기억이 어디로 가 있느냐? 요 감각의 뇌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각적인 거는 시각적인 뇌, 청각적인 것은 청각적인 뇌, 또 촉각적인 것은 촉각적인 뇌에 저장이 되는데 그 안에 같은 종류들끼리 범주하라고 그러죠. 같은 종류들끼리 서로 모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모여 있습니다. 카테고라이즈를 해가지고 모여 있고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천적인 뇌라고 합니다. 왜? 생후에 태어난 다음에 여기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느냐, 무엇을 저장하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앞에 있는 전두엽은 기억을 만들고 저장을 하는 거하고 또 빼가지고 이용을 하긴 하지만은 결코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저장은 반드시 감각의 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감각의 뇌에 많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입법부라고 얘기를 붙였습니다. 입법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executive,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정서의 뇌 앞에 있는 부분은 judgment, 판단을 하고, 그리고 도덕관념, 양심관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소위 사법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있는 정서의 피, 이것은 사랑을 하고 글을 만들고 하는 것이 소위 문화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대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뇌 하부의 뇌입니다. 7%밖에 안 되는 대뇌 하부의 뇌가 대뇌를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의식화하는 건데, 이것은 네 번째 강좌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뇌를 해부를 한 결과에 제일 마지막은 시냅스 속에 기억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만들고 기억이 들어있는 우리가 시작입니다. 기억을 한 것이 기억 형성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것을 갖다가 인지기능으로 이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을 할 때 인지, 그 다음에 개념, 그래서 상상을 통해 가지고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뇌가 기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카르트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데이비드 휴먼 말하기를 나는 기억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억과 생각은 기억의 시작에서 생각의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1세미나에서 전체 뇌의 모양과 대뇌, 소뇌, 이런 두 개로 나눴네. 상층의 뇌, 하층의 뇌, 그리고 상중하로 나눠서 상층과 중간에 있는 뇌, 하층의 뇌, 중간의 뇌를 변연계라고 하는데, 변연계는 해부학적인 변연계가 있고 심리학적인 변연계로 나누기 때문에 이성의 뇌, 그리고 정서의 뇌, 감성의 뇌가 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해부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해부학 전체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과대학에서도 인체 해부학을 1년 동안 합니다. 1년 동안 하는데 이걸 갖다가 몇 시간, 얼마 안에 끝난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이고 또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는 모르지만은 뇌는 좌우의 뇌가 있고 상하의 뇌가 있고 상중하의 뇌가 있고, 그리고 4개의 뇌로 갈라지고 중간에 있는 것은 정서의 뇌가 있고, 그리고 52개의 뇌로 다 나눌 수가 있고, 더 많은 것이 140억 개의 뉴런이 있고, 뉴런의 마지막에는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뉴런과 합치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그 시냅스 속에 기억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그 하루였습니다. 자, 제일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억과 정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여러분과 첫 시간을 작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구글을 통해서 뇌에 관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델만, 유명한 에델만이 쓰신 책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1세미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